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앙은행이죠.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기업들의 부실 대출을 용인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한 고리를 만들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 중인 코로나19죠. 지금 이렇게 명명이 되어졌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중국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이제 판단한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 대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대출을 용인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0% 또는 마이너스의 GDP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GDP는 이제 연간 GDP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기 GDP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0년 1분기 GDP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년 대비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0% 또는 마이너스로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문제는 그 수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운명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런지를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내용과 이제 자료들은 다 제로 hedge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 제로 hedge에서는 지난 11월, 작년입니다. 작년 말에 중국 중앙은행이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일환으로 30개 중형 그리고 대규모 은행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본 시나리오를 어떻게 상정을 했냐면, 일단 GDP 성장률이 5.3%에서 약 5.9% 사이로 하락했다고 가정했을 때를 가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GDP가 5.3에서 5.9%로 떨어졌을 경우 30개의 주요 은행들이 자본 적정 비율이 14.43%에서 13.47%로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었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최근에 공식적인 GDP 보고서보다 약 2% 정도 낮은 GDP 성장률이 이제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약 4.15%거든요. GDP가 만약에 4.15%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은행의 절반 이상, 즉 30개의 주요 은행 중 17개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불합격 되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의 규모가 지금 약 41조 달러라고 하네요. 41조 달러인데, 이 중에 문제를 일으킬, 이제 부실이죠, 부실. 부실 자산이 20조 달러가 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뜻은.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1분기 GDP는 아마 굉장히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중국의 전체 금융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을 보면은 중국의 GDP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곳이 1분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기라고 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1분기에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된다면 2020년 GDP 성장률이 4%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다.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내년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내년에 이 문제를 확인하게 된다면 중국의 그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20조 달러의 그 규모가 부실 자산으로 그냥 바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발 금융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올해는 일단 엄청난 그 유동성을 살포하면서 버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중국발 금융위기가 당장 터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어쨌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태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살포를 이제 시작했다. 그리고 부실 대출을 용인을 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일단 지금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이번 분기죠. 분기 GDP에서 1분기 때 이렇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또는 마이너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전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골드만삭스가 맞다면 중국 경제가 완전히 마비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렇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근데 문제는 정말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모든 은행들, 이 모든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에 실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는 악성 부채의 기하급수적인 급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 내 30대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은 최소한 5배 이상 치솟을 것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훨씬 더 높아져서 수조 달러의 부실 대출이 전국을 범람하고 은행 채무 불이행의 쓰나미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계속 유동성 살포를 일단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물론 제로 엣지의 그 독자들은 지난해 중국 경제가 30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반면 부도가 급증하면서 이미 기록적인 대출 채무 불이행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던 바와 같이 이런 부진은 바오상은행이 국유화됨에 따라 22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이 압류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헝펑은행 그리고 진저은행 이런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은행들은 지방의 이제 소형 은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의 인커은행까지 구제금융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러한 사태들 지금 작년 하반기에 보면은 여러 기사를 통해서 중국발 금융위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중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뭐 지방의 은행들이 막 파산하고 있다, 도산하고 있다. 이런 그 기사를 심심치 않게 봤었는데 그런 사태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 이번에 터지는 바람에 지금의 문제를 떠안은 상태에서 이제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기존에도 힘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확인 사살을 이제 해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음에 올 것에 비하면 그냥 고원의 산책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들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들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은행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라고 국립금융개발기관의 상하이 소재 애널리스트인 유천, 이 사람 이제 중국 사람입니다. 유천은 블룸버그에 말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미 중국의 가장 활기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장기화될 경우 많은 기업들이 파산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S&P는 최악의 경우 약 6.3%의 비율로 부실 채권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이제 5조 6천억 위원인데 달러로 환산을 하면 약 8천억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탠다드 푸어는 이제 신용평가사죠. 뭐 S&P 미국의 증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스탠다드 푸어라고 이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데 스탠다드 푸어에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들은 코로나 사태로 여기에 2조 4천억 위안의 부실 채권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5조 6천억 위안 정도의 부실 채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2조 4천억 위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보수적인 회의론자들에 의하면 바이러스 전염의 세부 사항과 같이 실제 숫자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그런 수치가 조작되고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실의 그 규모도 실제 숫자는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6.3%의 비율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이제 차트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이 차트, 요거는 이제
파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디폴트 처리된 그런 이제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디폴트가 확정된 거는 뭐 거의 한 15개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아직 디폴트 처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 그 상황까지 합한다면 뭐 한 18개 정도, 18개 정도의 그런 은행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국의 은행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이제 일단 이렇게 부실 처리가 된 거, 파산하는 은행들은 대부분 소형 은행이겠죠. 지방의 소형 은행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실 채권 그 비율이 현재 6.3%라고 해요. 이건 이제 뭐 갚을 수가 없는 그런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 그래서 지금 뭐 스탠다드 푸어에서는 어쨌든 약 5조 6천억 위안, 미국 달러로 8천억 달러의 부실 채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2조 4천억 위안의 부실 채권이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스탠다드 푸어에서는 또 진앙지이자 최악의 피해를 입은 후베이성과 수도 우한에 집중된 영업력을 가진 은행들이 부실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2018년 말에 국내외 160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4조 6천억 위안의 대출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한에서는 그중 절반이라고 하네요. 5개 대형 국책은행들은 이 지역에 2조 6천억 위안의 노출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78개의 지방계 대부업체들이 뒤따랐다고 공식 자료에 이제 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적인 조사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의 그 빚을 지고 있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이들 중 약 30%가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수입이 5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려 8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당장 3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까지만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3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 기업들 다 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포괄적인 구제 금융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동정을 얻기를 바라며 과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수치가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 동정을 얻기 위해서 좀 과하게 가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진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중앙인민은행의 그 액션을 보면은 과장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그 기업들, 은행들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파산 쓰나미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엄청난 수준의 그 부실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용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이러한 모든 악성 부채가 은행 자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14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 빅4, 아주 큰 4개의 국유 은행들이 현재 그들의 예상 장부 가치의 평균 0.6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의 이제 가장 큰 4개 그 은행들이 실제 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이제 14조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주식 거래는 이보다 못한 0.6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시장은 현재 6조 달러나 되는 은행 자산이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겠죠.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중국 은행과 그리고 소기업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각주를 달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앙은행이 금융규칙을 유예하고,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있는 그 금융 룰이 있을 겁니다. 그 규칙을 일단 잠시 무시를 하고 중국의 시간을 더 벌 수 있도록 이제 과하게 대출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다가오는 악성 부채 대지항에 대한 첫 기사를 쓴 지 불과 3일 만에 로이터 통신에서는 PBOC, 이건 중국 중앙인민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저번 주 토요일이었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린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으로 더 높은 수준의 부실 대출을 용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니페이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기자회견에서 적격 기업들이 하루빨리 업무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전염병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는 중국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말하는 부실채권 비율이 정말로 맞는 비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 좀비 회사들의 좀비화를 여태껏 보기 힘든 수준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것. 그러니까 좀비 회사들이 되도록 이제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일단 좀비 회사들은 빨리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회사들, 은행들이 그런 부실화를 다 떨궈내고 좀 건강한 상태로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그렇게 방치하게 될 경우 중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중국과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일단 막기 위해서 좀비 회사들이 계속 좀비화가 될 수 있도록, 좀비처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용인을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회사들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결과로부터 사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은밀한 부채의 시열을 볼지도 모른다. 이와는 별도로 량티아오 중국은행보험규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대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고, 쉬안창리 중국 외환규제 담당 부위원장은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소폭 유지하고 국제 수지에서 기본적인 밸런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을 퍼부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뭐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중국이 제조 뭐 2025 그리고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4차 산업 쪽이죠. 4차 산업 쪽으로 계속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중국은 올해 엄청난 유동성 살포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일단 뒷감당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버텨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뭐 뒤에 가서 터지겠죠. 만약 중국이 정말 실시간 지표가 제시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흑자를 위해서 숨을 죽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행과 보험규제위원회 량티아오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맞서기 위해서 5,370억 위안, 달러로는 약 770억 달러입니다. 이 정도 이상의 신용을 제공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보다 이제 앞으로 더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태가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런 분위기로. 그리고 량은 25일 국무원 국정홍보처가 연 기자회견에서 규제 당국이 조만간 다양한 산업에 더 강력한 신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중소기업 대출 확대, 그리고 대규모 중소기업 대출 가능화, 대출 비용 추가 인하 등을 위한 은행들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쳐버리자. 유동성에 한번 미쳐버리자. 너도 빚내고 나도 빚내고 뭐 뒷감당은 뭐 못할 수준의 그런 빚을 이제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후폭풍은 정말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살포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지금 선택권이 없죠.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유동성 살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 터지기 직전까지 이제 끝까지 몰고 갈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을 좀 지어보면 중소기업들이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그 부채가 일단 많아지면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재정의 압박을 얼마나 줄어들지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의 이런 그런 금융 전략이 중국 특유의 금융 전략이라고밖에 추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뭐 언제 끝나든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이 이미 GDP 대비 300%의 부채 부담을 고생하고 있는 이런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는 중국의 결과는 간단하죠. 어떻게 끝날지. 지금 이 차트로 보면은 중국의 그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총 합산으로 봤을 때 약 300% 정도로 지금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 뭐 금융 섹터는 뭐 요 정도밖에 차지 안 하고, 그리고 뭐 정부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이제 기업들의 부채인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의 부채가 제일 심하죠. 기업들의 부채.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기업들의 부실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2020년에. 그리고 더 많은 회사들이 상환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부채로 인해 수렁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일단 금리가 급등하거나 중국 경제가 바이러스성 또는 그 밖에 다른 문제들에 부딪히면 채무 불이행의 눈사태는 볼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일단 과거에 겪었죠. 기업들의 부실 대출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언제 겪었나요? 98년에 겪었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때 IMF 구제 금융을 받았고, 그 뒤에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왔습니다. 엄청난 구조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이 보면 지금 그 규모 자체가 어떻게 뭐 형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기업들이 좀비 기업처럼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유동성을 살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부채는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부채입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향후 외부 충격이 발생이 될 경우, 이 경우 중국 기업들의 엄청난 채무 불이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중국과 금융 위기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엄청난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올해는 버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도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재선을 위해서 유동성을 계속 살포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일단 간다. 하지만 2020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이제 그때는 2단계 무역 협상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중국이 좀 많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이클에 딱 같이 걸려버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발 금융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일단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계속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버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020년 미국의 대선 이후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연히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특히 아시아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크고, 그때 가서 우리나라도 뭐 이것이 좀 트리거가 돼서 가계부채 문제가 같이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